알렉산드로스는 왕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지니고 태어난 것이 오히려 권력에 방해물이 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과거에서 가차없이 돌아서라. 당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과거에 이룬 업적에서도 말이다. 오직 약한 자만이 과거의 영광에 의존하고 지나간 승리에 집착한다. 권력과의 게임에서는 여유있게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다. 파블로 피카소는 성공을 관리할 줄 아는 화가였다. 그는 그림 스타일에 계속 변화를 주었고 때로는 과거의 방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방식을 택했다. 한때 성공을 거두었지만 나중에 사람들에게 조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아테네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재교육하거나 특정한 방법을 사용해 사회로 흡수시키지 않았다. 가혹한 처벌을 내리지도 않았다. 처벌은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뿐이었다. 그들은 추방을 택했으며 이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해법이었다. 일단 찾아내면 그를 개조하거나 달래려 들지 말라. 아테네인들처럼 너무 늦기 전에 그를 추방하라. 그는 겉으로는 많은 사람이 권력을 공유하고 있다고 믿는 척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집단 내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소수에게 집중한다. 당신은 그들에게 주목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이 되는 지점, 혼란의 출발점이 되는 강력한 인물을 찾아낸 뒤 그를 고립시키거나 추방하여 다시 평화를 되찾아야 한다. 회피 전략을 수행하지 않거나 성공의 신에게 약간의 재물을 바치지 않을 경우 당신은 질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가끔 자신 능력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실수나 약점 혹은 불안감을 노출시킬 필요가 있다. 성공을 행운 탓으로 돌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도 질투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코시모는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 남들의 질투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처럼 위장했다. 코시모가 즐겨 했던 말이 있다. 질투는 일종의 잡초로 결코 물을 주지 말아야 한다. 키르케고르는 질투심을 유발하는 사람도 질투심을 느끼는 사람만이나 잘못이 크다고 생각했다. 대표적인 유형은 좋은 일이 생기는 순간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환성을 지르는 사람이다. 그들이 기쁨을 표현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선천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우월성을 숨기려고 노력해야 하며 질투가 뿌리내리기 전에 한두 가지 결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엘리자베스 시대의 정치가이자 작가인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에 따르면 권력자가 쓸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정책은 자신의 직책이 일종의 짐이자 희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이다. 공익을 위해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어떻게 질투할 수 있겠는가? 권력자는 젊었을 때 엄청난 창의력을 발휘해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것을 보여준 이들이다. 무대에서 떠나라. 우리를 즐겁게 해줄 새로운 젊은 피가 필요하다. 권력자가 과거에 갇히면 우스운 꼴이 되고 만다. 그들은 너무 익어 나무에서 막 떨어지려는 과일과 같다.
엄격한 통치자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유연하지 못한 스타일이 주변 사람들을 짜증나게 만들고 신하들은 그를 내몰 방법을 궁리하게 된다. 유연하고 비정형적인 통치자는 비판을 많이 받을지 모르지만 오래 버티며 백성들은 결국 그런 통치자에게서 일체감을 느낀다. 그를 보면서 통치자 역시 자신들처럼 바람에 흔들리고 상황에 좌우되는 인간이라는 공감을 느끼는 것이다. 은밀히 침투하는 권력이 결국 승리를 거둔다. 진화에서 크기는 멸종으로 향하는 첫 단계인 경우가 종종 있다. 거대 생명체는 기동성이 떨어지고 끊임없이 먹을 것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은 크기가 곧 힘이며 클수록 더 낫다고 생각한다. 진영은 비정형을 통해 완성된다. 전쟁의 승리는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형식을 끊임없이 변화시킴으로써 주어진다. 물이 일정한 모양이 없는 것처럼 전력도 일정한 틀이 없다. 상대에 따라 변하고 적응함으로써 승리를 얻는 모사꾼이야말로 천재다. 손자, 기원전 4세기. 권력의 열쇠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이익을 가장 크게 증진시켜 줄 사람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 친구는 우정을 위해 사귀고 일은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과 함께하라. 키신저는 실제로 반대자들과 함께 일할 때가 많았다. 동료들은 그가 친구보다 적과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말하곤 했다. 주변에 적이 없으면 나태해진다. 적의 뒤를 쫓아오면 머리도 더 총명해지고 집중력과 주의력도 높아진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는 적을 친구나 동맹자로 바꾸지 말고 그대로 적으로서 이용하는 편이 낫다. 후작의 입에서 사랑이라는 말이 나온 순간 모든 게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흥미로운 게임이 아니라 평범하고 서투른 열정의 표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백작 부인을 유혹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이로써 그가 이제껏 한 행동이 새로운 각도에서 비춰졌다. 전에는 멋지고 흥미롭게 보였던 행동들이 이제는 추하고 음흉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고 다시는 열지 않았다. 루이 14세는 말이 매우 적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고 그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다. 워홀은 자기 작품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기술을 수수께끼 같은 화가 마르셀 듀상에게 배웠다고 말했다. 일은 남에게 시키고 명예는 당신이 차지하라. 그러면 당신은 신과 같은 강인함과 권력을 손에 넣게 될 것이다. 모든 일을 당신이 직접 하려고 들면 당신은 절대 출세할 수 없다. 오늘날 정치인 가운데 연설문을 자기 손으로 쓰는 사람은 지극히 드물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들이 직접 글을 썼다간 단 한 표도 얻지 못할 것이다. 난폭한 자나 공격적인 자를 상대로 한 지능적인 싸움에서는 항복이 최고의 전술이다. 당신은 단지 겉으로만 항복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는 동물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죽은 척하는 것과 같다. 또 누구든지 너희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마태복음. 지혜로운 자는 실수를 감추고 미련한 자는 그것을 드러냈다. 평판은 무엇을 보여주는 자가 네가 아니라 무엇을 감추냐에 달려있다.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면 반드시 신중함을 갖추어라. 권한이나 일을 위임하는 방법을 모르고 모든 일에 관여하려 들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진짜 힘을 가진 사람들은 허둥대거나 쌓여있는 일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다른 이들이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동안 그들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적절한 사람에게 일을 맡긴 뒤 자신은 힘을 비축하고 위험한 일에 손을 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당신은 더럽고 불쾌한 일을 직접 하면 힘이 생기고 당신들이 당신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추해 보이고 높은 지위를 악용하는 사람으로 보일 뿐이다. 진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손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그들은 주변에 좋은 일만 존재하도록 만들고 자신의 영예로운 업적만을 이야기한다. 유혹의 고수들은 뻔뻔스러울 만큼 대담한 언행으로 성공을 거둔다. 유혹하는 사람이 머뭇거리는 순간 그 매력은 깨져버린다. 우리가 유혹의 과정을 의식하게 되고 상대방의 의도적인 노력을, 상대의 자의식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담성은 주의를 바깥으로 돌리게 하고 환상을 유지해준다. 대담하게 행동하면 유혹의 과정을 의식하여 어색하거나 당황하는 순간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는 대담한 사람을 존경하고 그들의 주변에 머물고 싶어 한다. 여자가 자신이 정복당한 것처럼 행동하면 남자는 정부가 자신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 궁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인들로 구성된 자신의 유격대를 자기 남편과 같은 약점을 가진 남자들에게 풀기만 하면 됐던 것이다. 유념하라. 무언가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당신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당신을 건드리고 짜증나게 해도 얼마든지 그것에 신경 안 쓰기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막강한 수다. 당신이 응수하지 않는데 당신을 무익한 교전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는 법이다. 자존심을 개입시킬 것도 없다. 각다기처럼 귀찮게 달라붙는 것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은 무시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것이다. 알아서 사라져버리거나 죽어버릴 귀찮은 벌레에 일부러 신경 쓸 건 절대로 없다. 그런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건 당신 잘못이다. 두 번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공격을 해올 때는 그 공격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쳐 사람들의 관심을 흐트려라. 어쩌다 큰 실수를 당신이 저질렀을 때는 실수를 가볍게 취급해 별것 아닌 일로 만드는 것이 최선책이다. 마오쩌둥은 간단한 속임수로 일을 해결했다. 공산주의 혁명이 과거의 옷을 입히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눈에 편안하고 정당한 것으로 보이기로 했다. 마오쩌둥이 즐겨 읽었던 책은 수오지였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거느린 혁명군을 수오지에 나오는 영웅들에 비유했고 공산주의 혁명을 억압당한 농민들이 폭군에 대항하여 싸우는 투쟁에 비유했다. 과거 전통이 공산주의 명분을 포용할 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농민들은 그런 이미지에 편안함을 느꼈고 더 나아가 그처럼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집단에 지지를 보냈다.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그들 각각의 심리 상태를 헤아리고 그들을 유혹하는 데 적절한 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아랫사람의 마음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마음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상대가 얻을 이익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해관계는 거래를 성사시킨다. 그녀는 한 발 물러서서 목표 대상을 치밀하게 관찰했다. 유혹할 때는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면 첫 단계조차 넘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항상 물러나 있어야 한다. 마리는 멀리서 왕을 관찰하면서 남들과 다른 그만의 독특한 특성을 파악했다. 권력의 세계에서는 이성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찰나적인 통쾌함이나 감정적인 승리의 행동을 맡기면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성공을 거두면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신중해야 한다. 승리를 거두면 당시 특수 상황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살펴보고 동일한 행동을 단순하게 반복하면 절대 안 된다. 역사에는 멈춰서서 이룩한 위협을 공고히 하지 못한 채 파멸한 제국과 영웅들이 널려 있다. 승리한 그때야말로 계략과 계책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권력 게임을 연출하고 권력의 법칙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때가 바로 승리의 순간인 것이다. 승리의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권력의 법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